만기 자금을 이전했을 때 이전 자금의 10% 이제 최대 한도 300만 원까지 만기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다음 해 또 다다음 해 넘어가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죠. 내연금 살리는 연금 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딱 1년 전에 네. ISA 만기 자금 왜 연금 계좌로 옮겨야 하나라는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댓글로 질문도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ISA 만기 자금 이전과 관련해서 최근 정말 많이 하는 질문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ISA 만기 자금 네. 이제 연금 계좌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그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전하는 거에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세액공제 혜택이거든요. 네. 추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연금 계좌는 이제 IRP와 연금저축을 통틀어서 연금 계좌라고 부르죠. 이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체 연금 계좌 통틀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거든요. 납입은 1,800만 네. 원까지. 그 중에서 IRP는 이제 전체 IRP 통틀어서 900만 원까지, 900만 그리고 원까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600만 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모두 다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를 합쳐서 네. 세액공제 혜택은 총 900만 원. 네네, 인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하면 그것과 별개로 이제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추가 그래서 세액공제. 맞습니다. 네. ISA 만기 자금을 이전했을 때 이전 자금의 10% 이제 최대 한도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금 예시를 들어서 네네.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2천만 원을 그러면 연금 계좌로 이전을 했어요, 만기 자금을. 네. 그러면 얼마? 그러면 2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전환을 했다고 하면 10%는 400만 원이지만 네.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네. 본격적으로 네. 이 만기 자금 전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에서 이제 만기가 된 자금을 연금 계좌로 한꺼번에 다 이전하지 않고 나눠서 좀 분할해서 만기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때 제가 ISA의 그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전할 때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짚어드리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ISA 만기 자금을 이전을 할 때 해지일 당일에 꼭 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기일이 아니더라도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지나면 만기일 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제 연금 계좌에 이전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기준으로 네. 60일 내에 연금 계좌에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네. 번째는 ISA 만기 자금을 꼭 전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해주셔도 되고 네네. 일부만 이제 연금 계좌에 이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네. 이거를 꼭 한 번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고 다다음 주에 하고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전을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정리해 드리면 ISA에서 만기된 자금을 한 번에 다 이전하지 않고 나누어서 전환 입금을 해도 되죠. 대신에 만기일 기준으로 하면 60일 내에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만기 자금이 총 6천만 원인 거예요. 네. ISA 만기 자금이 총 6천만 원인데 네. 이거를 이제 12월 중순에 만기가 돼서 이제 해지를 하고 네. 3천만 원을 이제 IRP로 연금 계좌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네. 3천만 원 하면은 이제 10% 해가지고 300만 원 300만 받을 수 원 있겠죠? 세액공제를 네. 받았는데 이제 만기 자금이 3천만 원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ISA에. 그럼 그 다음 해 이제 60일 이내잖아요. 네. 그럼 1월에 또 나머지 3천만 원을 이전을 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또 300만 원 더 받을 수 있나요? 3천만 원 또 이전한 거니까. 뭔가 그럴듯한 아이디어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이제 여기서는 추가 세액공제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ISA 계좌 하나에서 나온 자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걸쳐서 입금을 하더라도 결국엔 그냥 최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ISA 계좌 하나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한 번이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IRP나 연금저축을 뭐 여러 개로 쪼개서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몇 개 계좌를 넣든 총 합쳐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 3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연금 계좌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IRP와 연금저축 이렇게 두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개의 계좌에는 개인적립금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이제 ISA 만기자금을 이전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얼만큼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네. ISA 만기 자금은 이제 추가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냥 그 자체로 이 연금계좌 적립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네. 올해 IRP에 하나도 적립을 하지 않았을 때 ISA 이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입금을 하면 이제 추가 세액공제는 300만 원 받겠죠. 예.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원래 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900만 원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네. 이게 3천만 원에서 네.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네. 2,10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10%가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두 개는 그냥 별개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900만 원은 900만 원대로 받는 거고 네. ISA 만기 자금에서 연금 계좌로 이전된 자금이 3천만 원인 거잖아요. 예. 거기에 10%인 거니까 300만 원을 또 300만 원대로 받을 수 있어서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연금 계좌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만기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뭐 네. 하나에 다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IRP에 얼마, 연금 저축에 얼마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넣을 수도 음.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 넣는 거에 따라 세액공제가 조금씩 금액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표에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만 만약에 3천만 원을 3천만 넣었을 원. 때 어떻게 되느냐? 네. 연금저축은 아까 이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600만 원을 채우고 그 다음에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을 채우기 때문에 연금저축에만 넣었을 때는 총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IRP에 다 넣었을 때는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네네네. 거니까 최대한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게 목표라면 연금저축만 하시는 게 아니라 IRP도 같이 하시는 게 좋죠. 네. 연금저축에 2,600만 원을 넣고 IRP에 400만 원을 넣으면 연금저축은 이제 본래 6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2,600만 원에서 10%면 260만 원이잖아요.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을 받는다면 IRP에서는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400만 원의 10%인 40만 원을 합치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연금저축을 2,700만 원을 넣고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연금저축은 똑같이 600만 원 받고 2,700만 원의 10%인 270만 원을 받아서 870만 원을 받겠죠? IRP는 이제 300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300만 원을 더 받고 네. 300만 원의 10%인 이제 30만 원 원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사실 IRP에 들어간 자금 자체가 3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33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지만 입금한 금액 자체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3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300만 그래서 원만 두 개를 있으니까. 합치면 1,17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30만 원 채워서 1,200만 원 다 받고 싶으시면 IRP에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하셔야 돼요. 자금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액공제 활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 ISA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운 IRP 계좌 두 개에 배분을 하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때 IRP 하나는 이제 세액공제를 다 받고 나머지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네. 사실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를 고려해서 이제 IRP나 뭐 연금저축이 이제 2개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세액공제 받은 자금만 넣고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만 넣는 계좌를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네,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ISA 만기 자금을 두 개를 각각 나눠서 이체했을 때 하나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 하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만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ISA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00만 원은 세액공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남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이제 세액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00만 원은 지금 채운 상태에서 그렇죠. 3천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세액공제 받는 금액 2,7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사실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거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전한 금액의 10%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을 이전을 했을 때 그 순간
300만 원의 10%까지만 3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는 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전체를 세액공제 받는 걸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실제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별로 어떻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는 금액을 나누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나중에 출금할 때 과세를 하죠. 그래서 과세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재원이 되겠죠. 그리고 질문에서와 같이 이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정리하는 행위를 이제 재원 확정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비과세 재원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죠. 재원 확정은 보통은 이제 연금 수령 개시할 때 하는데 미리 금융회사에 요청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금융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해해야 할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계좌별로 적립금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연금저축은 한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금융회사에서도 2 이상의 연금저축에 각각 적립을 할 때 어떤 계좌에 얼마까지를 비과세 재원으로 둘지 금융회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들어오는 돈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과세 재원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2 연금저축 펀드에 각각 600만 원씩 적립을 하면 재원 확정을 하기 전까지는 2 계좌의 600만 원 모두를 과세 재원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금융회사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 계좌에 얼마가 적립되는지도 당장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2번째 포인트는 올해 연금계좌 적립한 것에 대해선 다음에 종합소득신고가 끝난 뒤에 이제 국세청 자료와 연합회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금융회사가 이 가입자가 어떤 계좌에 얼마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포인트가 핵심인데, 재원 확정을 할 때는 과세재원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비과세재원으로 돌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아까 재원 확정은 비과세재원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과세재원으로 간주되던 금액 중에 가능한 한도까지 비과세재원으로 확정하는 것이 이제 재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애초에 비과세 재원이었던 금액을 과세 재원으로 돌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좌별로 적립금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이제 계좌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과세 재원이라고 하면 원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자금인데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재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물론 가입자 관점에서는 연금 계좌 여러 개를 두고 이 계좌는 전략적으로 이제 과세 재원만 넣고 싶고 또 다른 계좌는 비과세 재원만 두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의 계좌에서 보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돈인데 왜 세금을 내는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지? 이렇게 판단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3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둔 채로 이제 질문을 돌아가서 ISA 만기자금 3천만 원 중 300만 원은 AIRP, 2,700만 원은 BIRP에 이전했다고 해보겠습니다. AIRP에는 일단 300만 원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00만 원만 보고 이전 자금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30만 원을 과세 재원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70만 원은 비과세 재원으로 두게 되겠죠. 이제 A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 270만 원은 애초부터 비과세 재원인 것이죠. B 금융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700만 원을 이체했을 때 다른 데는 얼마나 이체됐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 2,700만 원 가지고 이전 자금의 10%까지만 이제 세액공제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최대의 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아무튼 이 270만 원을 과세 재원으로 간주를 하고 2,430만 원은 애초부터 이제 비과세 재원이 되겠죠. 가입자는 재원 확정을 하려고 이제 비금융회사에 가서 ISA 이전 자금 2,700만 원을 모두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비금융회사에서 이제 국세청 자료도 받아보고 이제 연합회 자료도 받아보고 살펴보니까 가입자는 이제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에 따른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모두 받았어요. 그리고 BIRP에 이체한 2,700만 원 외에 AIRP에 이제 300만 원만 이체됐다는 사실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AIRP에 있는 300만 원 중 비과세 재원으로 잡혀 있는 270만 원은 원칙상 과세 재원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BIRP에 이전된 ISA 만기자금 2,700만 원 중에 270만 원은 최소한 과세 재원으로 잡아둬야 되고, 결국엔 비과세 재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금액도 2,430만 원 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이 케이스에서는 ISA 만기자금을 나눠 이체한 것 중에서 BIRP에 2,700만 원 모두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확정 지을 수 없고, 따라서 AIRP에 300만 원 모두를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렇게 나눠서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받은 것, 받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한 후에 네. 이제 개인 납입금 없이 아, 이전 자금만 가지고도 계속 그거를 그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셨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이거를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이제 계속 다음 해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ISA 만기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ISA 만기자금을 납입을 했을 때 네. 10%만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면 네. 나머지 90% 이상의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남잖아요. 남아있죠?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도 다음 해 또 다다음 해 넘어가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죠. 다음 해부터는 ISA 만기자금 이전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어차피 300만 원을 만약에 다 받았으면 300만 원 한도까지 다 받았으면 그 다음 네. 해부터는 이제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네네. 그럼 그렇게 활용이 좀 가능하다면 네. 이게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은 할 건데 네.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싶지 네. 않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IRP에 이제 적립을 하더라도 연금저축에 적립을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지만 네.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세액공제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군요. 이거는 ISA 만기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이전을 했을 때 이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이제 최대 300만 원까지 10%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남기고 싶다 네. 하면은 뭐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금저축 계좌가 두 개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600만 원, 그 개인 납입금이 다 이제 들어가 있고, 네. 나머지 다른 하나에는 이번에 ISA 만기가 돼서 전환자금 3천만 원을 입금을 한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연말 정산할 때 네. 이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네. 이 남은 2,700만 원 이제 남았잖아요. 네. 3천만 원 중에 2,700만 원을 꺼내려고 보니까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2,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네. 2,700만 원을 모두 비과세로 인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이 정해지는 이 시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연금계좌 적립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정하는 시기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 확정이 되는 시기인데 그 해가 끝나면은 확정이 됩니다. 그 해가 끝났을 때 가입자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자금을 납입했고 그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얼마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얼마나 나뉠 수 있겠구나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은 국세청에서 이제 좀 나눠줘야 되는데 네. 종합소득 신고가 5월에 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5월에 끝나고 국세청에서 이거를 정리하기까지 그 시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2025년 한 7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고 네. 금융회사에 제출을 하면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꼭 7월 되기 전에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일단 2,700만 원을 인출을 하시고 먼저.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세공제 받은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세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세금을 일단 납부를 하시고 네. 나중에 7월이 지나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을 때 제가 과거에 인출했던 요거는 전부 다 2,700만 원 전부 다 세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하려고 금액이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냈던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되게 디테일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네네네. 요 외에도 조금 이제 만기자금 전환 이전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모아봤거든요. 네. 연금 개시를 한 IRP에 네. ISA 만기자금 전환이 가능한지 네. 만약에 뭐 연금 개시를 중단해야 된다고 하면 중단하고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연금 개시를 신청한 연금 계좌에는 이제 적립이 불가하거든요. 따라서 ISA 만기자금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립인 셈인 거니까 만기자금 이전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연금 중단, 개시 중단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출금 여부랑 상관없이 연금 개시를 신청하기만 해도
연금 개시 계좌로 분류가 돼서 연금 개시 계좌가 되는군요. 네네네 적립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연금 받다가 중단하더라도 이거랑 상관없이 네.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적립도 안 되고 ISA 만기자금 이전도 안 되고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새로 적립할 계좌를 추가로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IRP 같은 경우는 원래 금융회사 하나당 한 계좌밖에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연금 개시를 신청한 계좌가 있으면 이제 적립할 수 있는 추가 IRP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ISA에서 이제 만기가 된 이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때 네. 이 ISA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지이거든요. 투자하고 있는 그대로 수익률이 되게 좋을 때는 네.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고 싶잖아요. 싶죠. 네네. 네네. 그렇게 이전이 또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사실 상품 그대로 이전하는 거를 뭐 실물 이전 또는 현물 이전이라고 하는데 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유 상품을 모두 매도한 다음에 네. 모두 현금화한 다음에 네. 현금만 남겨놓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관련해서 최근 정말 많이 하는 질문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ISA를 갖고 계시고 이제 곧 만기가 도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SA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